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 1분기에만 4대 그룹주를 약 30조 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 사태로 ETF 레버리지 인버스형 상품 대신에 유망산업 섹터형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 등에서의 1:1 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공직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예정대로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총 14만 9천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의 사전 거래 사례가 있더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이들의 부당이익을 걸러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 발표 전 공직자들의 사전 투기 사례를 먼저 파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는데 일단 예정된 입지를 모두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1분기에 4대 그룹주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4대 그룹주를 총 29조 9천억 원어치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기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전년 대비 2배가 급증한 1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1분기 동학개미 운동 이후 1년 만에 다시 최선호주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개인들이 연금 계좌를 활용해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며 레버리지와 인버스형 상품 대신에 유망산업 섹터형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품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리티브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 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순으로 이들 순매수액만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ETF 개인 투자 행태가 바뀐 이후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신성장 테마형 ETF의 인기가 부상한 점과 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가 늘어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국내 6개 대형 증권사 연금 저축 계좌의 ETF 잔고는 작년 말 기준 1조 1,912억 원으로 1년 새 306%가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운영자가 응답하는 1:1 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리딩방에서 회원에게 매수 혹은 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1:1 상담과 특정 트레이드의 거래를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 역시 투자 1임업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 등에 대해 암행 점검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거제도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 국내 굴지의 조선사 생활권이 밀집돼 있는데요. 최근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되고 가덕도 신공항 설립 등 호재가 겹치며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거제도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 등 조선업 종사자들의 생활권이 밀집되어 있고 가덕도 신공항과 남부 내륙철도 등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 한화건설의 거제 장평포레나가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까지 일군 건설사 아파트도
통상 5채 정도밖에 거래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는 201건으로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GS건설의 거제 사이는 지난해 181채가 거래됐고 힐스테이트 거제가 84채, 현대 아이파크 80채, 포스코 더샵 76채 등 투자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DLENC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3월을 기점으로 거제 유로스카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1288세대 규모의 더샵 거제 디클리브 분양 준비에 나서는 등 일군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우선 거제시는 KTX와 그다음에 가덕 신공항 같은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요. 주변의 관심도가 높고요. 그걸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를 향한 항공과 철도 등 교통편이 들어서게 되면 세컨드 하우스도 가능해 수도권 시민들의 힐링 도시로 주목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명실상부한 관광 휴양도시 거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3천선을 중심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민감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깊어질지 아니면 횡보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 4월 증시 전망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의 7천억 원대 매도 공세에 0.16% 떨어진 3,036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국내 증시는 3천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상향 조정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과 미국의 증세, 중국의 긴축 우려 등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 좀 연장이 될 수는 있는데 4월부터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적 시즌은 이제 방향이 잡히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문제는 시원한 매수 주체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인 건데 연기금 한 2거래를 빼놓고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도 이탈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쉽게는 지금 매수에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수급 전망 어떻습니까 지금? 네, 3월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조금 살펴보면 1월에 비해서 38%나 급감했습니다. 증시가 개걸음을 지속한 데다 비트코인 등 투자 대안이 늘어나면서 주식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특히 연초 이후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안긴 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한도를 맞추기 위해 최장기간 팔자세를 보이며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 주식 비중을 현행 16.8%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재보선 이후, 그러니까 4월 이후로 결정 시한을 미룬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역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찬바람이 불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달러 속도 조절과 함께 기업의 이익 개선세에 힘입어서 외국인 수급 환경은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 강세 급격히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실적 시즌과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수급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조그만 악재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재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엔 실적 장세로 가야 된다는 건데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단연 실적입니다. 기조효과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의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치를 실제로 살펴보면 코스피 상장사 106곳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36조 2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75.6%나 증가한 수치고요. 석 달 사이에 8%가량 상향 조정됐습니다. 결국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는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4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일정 부분 이제 복원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아닐까 그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분위기를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조금 전에 이진우 팀장도 실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주에서 살펴볼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결국은 실적주가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망인데요. 실적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모멘텀으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게 대형주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실적이라는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에서 보면 철강 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서 그 4개 업종 정도가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도 다 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4월에 챙겨봐야 할 이벤트와 시장 대응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결국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잘 챙겨보셔야 하고요. 또한 수출입 동향들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에서 나오는 소식에 주목을 좀 해야 하는데요. 오늘 31일로 예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또 이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증세 논의가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챙겨보셔야 하고요. 특히 2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신재생 등 정책 수혜주에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장기물 금리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 고용보고서와 제조업 PMI 등 지표도 체크를 해야 하고요. 결국 이 같은 이벤트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실적 위주의 종목을 선택하거나 혹은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가격에 대한 반응이나 이거에 맞춰서 뭔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보고 또는 분할해서 대응하고 기존보다는 좀 트레이딩을 길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다가오는 4월 증시 전망, 실적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총 5조 5천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 총 86만 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택지 전체 조성 원가는 8조 7,679억 원인데 매각액은 14조 2,363억 원으로 5조 4,684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 수익을 내 연평균 적자 3,500억 원을 내는 임대주택관리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개발 이익을 서울 시민의 공공이익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펀드 가입 등에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불만이 속출하며 금융당국이 상품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품 권유 전 고객이 일반 금융 소비자인지를 확인하고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가 가능하며 설명 의무는 신규 계약 번외안에 가능하다는 내용 등입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가 현장에 이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 100만 대를 돌파했다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9일 출시된 이후 57일 만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비싼 가격 탓에 부진했던 전작인 갤럭시 S20와 비교하면 약 한 달 빠른 기록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을 출시하며 전작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출시 시기도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겼습니다. 갤럭시 S20 기본 모델 출고가는 124만 8,500원이었지만 갤럭시 S21 기본 모델 출고가는 99만 9,9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출시 효과에 따라 올해 2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23.1%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달하고자 코로나 블루밍 연상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밍은 코로나 속 일상의 우울함을 뜻하는 블루가 아닌 나, 가족, 이웃을 위해 꽃을 피우는 블루밍으로 바라보자는 의미입니다. 3개의 본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봄날의 꽃처럼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영상 내레이션은 아모레퍼시픽 마몽드의 새로운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조수민 씨가 맡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상시 접수하는 센터가 중gin중앙회에 신설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첫날부터 중소기업계 금융 애로를 금융권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연장과 상한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금융지원센터가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 기능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오픈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센터 현판식과 함께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전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출금 만기 연장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행 창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 바입니다. 오늘 간담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특례보증 기업당 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업종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지만 지난 1년 동안 기업당 한도가 총 3억 원으로 제한 운영돼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들은 올해 운영자금 추가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은 위원장에게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과 여성기업 대출 지원 강화, 보증기간 장기보증기업 상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내부 신용평가 시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상황을 감안해 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도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원칙들이 금융사 여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세부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기 연장, 상한 유예 조치 연장과 맞춤형 컨설팅, 장기 분할 상한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늘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셀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반기성 K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이 강연을 맡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셀 리더스 포럼 발제에 나선 반기성 K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이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기후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을 갖다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그러한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 소장은 역사상 문명 붕괴는 급변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었다며 기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최근 인류에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하와이 대학 등 해외 대학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박쥐가 선호하는 산림서식지 성장을 촉진시켰고 이 때문에 박쥐종이 증가하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은 모두 2000년대 이후 발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사전 방역을 실시하고 참여자들 간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강연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충격받은 세계 각국, 경제 복구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선언하고 나섰죠. 가장 먼저 그린 뉴딜을 선언한 곳이 유럽연합 EU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중국이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0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린 뉴딜이란 세계 모든 국가가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 뉴딜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들의 탄소 감축 경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린 뉴딜 선언 각국이 했는데 투자액 도달 목표가 각국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곳이 유럽입니다. 예. 유럽 연합은 2030년까지 1,405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2050년에는 순탄소 배출량 제로,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요. 탄소 중립 또 넷제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5년까지 2,400조 원의 정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국도 202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43조 원부터 시작을 해서 385조 원까지 늘려나가면서 투자를 하고 2060년에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하겠다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발표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죠. 그러나 이제 투자 규모는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각국이 선언을 한 게 경제 부흥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탄소 저감을 하겠다, 환경도 생각하겠다, 그리고 투자도 다각도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 기업들은 이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도 이런 어떤 기후 위기가 시장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기업 이미지 제고 때문에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탄소 저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고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12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205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이루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탄소 중립 이전에 배출한 이른바 예전에 배출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싹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과 구글은 10년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마존은 2040년까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탄소 저감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화석 연료 기업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2위 석유회사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이젠 사업을 친환경 분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인 포드, 또 세계 최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 이런 기업들도 203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이들 기업들은 탄소를 줄이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들의 탄소 저감도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이죠. 최근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성장을 선언을 했는데요. LG화학이 탄소 줄이기에 나선 이유는 LG화학의 배터리 또 제품들을 사가는 해외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탄소 저감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생존이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맥커리 운용을 말하면서 이제 자산운용사 또 투자자들이 탄소 저감 기업에만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뭐 그 말씀드렸던 맥커리 그 자산운용 회사뿐만 아니라 약 5,700조 원의 자산 운용하는 세계 최대 투자사 30곳이죠. 이런 곳도 투자 기업들에게 5년 내에 탄소 배출을 16에서 29% 줄이라고 요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예. 이에는 2020년에 미국 최대 공무원 연기금이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과 독일의 알리안츠, 프랑스의 AXA 등 이 30곳을 모아서 탄소제를 위한 투자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 투자자들은 기후변화가 더는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직면한 금융투자 위기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제나 또는 배출권 거래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투자자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EU, 미국, 중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국가가 나서고 있고요. 투자자들까지 계속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업인들도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2월이었죠. 예.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일론 예. 머스크 회장이 4월에 1,000억 원대 상금을 내건 기술 경연 대회를 열겠다고 했죠. 예. 이 대회에서 참가팀은 탄소 포집 기술을 겨루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1기가톤 수준의 탄소 포집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팀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석유 업체인 엑선 모빌도 앞으로 5년간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개했던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이 기후변화에 써달라면서 11조 원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말에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선정되면서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미래 경제의 방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임을 좀 우리네 기업들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기후 변화에 이제 뭐 국가나 투자 회사나 기업인 그리고 개인들까지 공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짚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